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잠실 마포 2주택을 갖고 있는다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로 해야지 더 유리하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모든 면에서 단독명의가 유리한 건 아니고요. 자, 이 2주택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끌고 가실 분들이 유리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공동명의가 유리하고요. 당연히 종부세 하나만 보자면은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양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사 내용만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게 혹시 잘못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소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2021년 1월 3일자로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진진세무회계 이승현 회계사가 쓴 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잠실 마포 2주택 종부세 단독명의는 986만원인데 공동명의는 2,300만원으로 2배 이상 더 많다는 거죠. 자, 아무튼 맞긴 맞는 말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고 한번 볼게요. 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만 보유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다. 소위 말해서 똘똘한 한 채라는 거죠. 자,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 해당 주택을 매각하기 전까지 보유세만 낼 뿐 그 주택에서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월세 같은 임대 소유가 양주택을 얻을 수 있는 만만한 두 채 또는 견딜만한 세 채 전략을 택하는 일도 적지 않다. 매우 공감하는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지인분이 그래요. 1번 주택에서 비과세를 받고 2번 주택으로 갔는데 2번 주택도 당연히 이제 제가 좀 추천을 해서 오라고 했는데 왔어요. 근데 당연히 많이 올랐죠. 그래도 저도 속으로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저라고 다 맞추겠습니까? 어떻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한데 다른 데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만만한 두 채, 견딜만한 세 채. 아, 이거 표현 괜찮네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저도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똘똘한 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스크와 기회가 하나에 다 뭉쳐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뭐 아니면 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 스타일이 맞으시는 분들 아니면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약간 리스크를 좀 해칭을 하고 실제 내가 집은 살 수 있는 그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좀 전략을 구사하시려고 하시면은 하나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두 개, 세 개, 하지만 당연히 그 두 개, 세 개도 괜찮은 녀석들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 이제 기사 내용이 거의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자, 다주택자입니다. 이 기사의 포커스는 다주택자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이 보시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다주택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보시면 좀 낫습니다. 자, 다주택자 세금 줄이는 법. 첫 번째, 주택 대신 입주권을 사라. 입주권 자체는 중과가 없거든요. 자, 이거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토픽이 좀 안 나왔으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언론에서 아예 이렇게 막 나와버리면은 이거 사실 그래도 기회거든요. 근데 이거마저 이제 규제 들어가면 좀 그런데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두 번째, 다주택자라면 공동명의 대신 단독명의로 분산 보유해라. 요거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보유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후에 구입해라. 내가 매수자라면. 반대로 매도자라면 그 전에 팔아야 되고. 요건 많이 아시죠, 이제?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라. 이것도 많이 들어봤고요. 두 개 주택을 한꺼번에 팔 때는 해를 바꿔서 연도입니다. 연도를 바꿔서 매각해라. 합산과세 피하라는 거죠. 두 개 플러스일 경우에. 자, 손해를 본 주택이나 각종 회원권을 같이 처분해라.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같은 연도에 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주택보다 입주권이 최고의 절세법이다. 아, 제가 이렇게 딱 아예 대놓고 이렇게 헤드라인 때려버리면은 이게 좀 걱정된다니까요. 이제 입주권 규제 들어갈 수도 있어서. 자, 다주택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바로 입주권인데
1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주는 입주권을 구입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줄 수 있다. 자, 어떤 사연인지 봅시다. 조정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8%의 취득세를 낸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 자, 이에 비해 조정대상 지역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 자체가 중과가 되지는 않는다. 자, 1번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번을 입주권 사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입주권인 상태에서 집 사면은 중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자, 어떤 건지 좀 볼 건데, 재건축 결정 이전에 입주권을 산 원조합원이라면 신축 주택이 완공될 때 건물분의 2.8%만 취득세로 내면 되고, 자, 이제 원조합원인 경우에 계속해서 거기 살고 있었던 분 있죠? 아니면 갖고 있었던 분. 자, 이 경우에는 주택이 완공될 때 건물분만 취득세 2.8% 내면 되니까 괜찮은 것이고, 자, 그쵸. 소유권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을 때 부과되는 원시 취득세를 적용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처음부터 땅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지어진 건물의 건축비인 만큼 취득세만 부담한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재건축이 결정이 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고 나서 입주권을 구입한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재건축 재상주택을 허무는 이른바 멸실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진다. 자, 멸실 전이면 비록 입주권이지만 주택이 남아있잖아요. 건물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8%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하지만 멸실 후라면 땅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분 취득세인 4%만 내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결국 다주택자라면 멸실 이후 입주권을 사는 게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라면. 반대로 1주택자는 멸실 이전 주택 상태일 때 사는 게 좋다. 토지분 취득세보다 낮은 기본세율의 취득세가 부과돼서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기사를 작성한 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아마 본인도 아마 그렇게 말을 하시겠지만, 이 기사를 작성한 분이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절세를 잘 아는 회계사 세무사이기도 하지만 투자를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렇게 좀 투자의 관점에서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 입주권은 보유세 부담도 적다. 자, 지금 전까지는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보유세 볼 건데, 자, 입주권은 보유세 부담도 적다. 2주택자면 종부세가 중과가 되는데, 하지만 입주권은 주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완공 전까지는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내지 않는다. 이건 아시죠? 자,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2주택자라고 종부세가 무조건 중과되는 건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일 때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해봤고요. 자, 그리고 입주권은 주택에 비해서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 일단 입주권은 양도세 중과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의 주택을 새로 사면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에 입주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죠. 이거 1111로 이제 돼버렸잖아요. 조정에서 조정 갈 때 이제 2019년 12월 16 넘었으니까 자, 1년 이후에 나머지 주택 사고 1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하고 또 1년 안에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면 됩니다. 이때는 3년입니다. 3년. 자, 만약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도 입주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 매각하고 신축 주택에 입주하면 또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입주권 관련해서 비과세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케이스도 있지만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을 가지고 내가 비과세 받겠다 하신 분들은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입주권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꽤 절세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다주택자한테는 정말 좋은 거다. 야, 이제 이런 말 나오니까 이제 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자, 일단 계속 보시죠. 자, 다주택자는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보유세 측면에서 특히 종부세에서 자,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1주택자라면 단독명의보다 부부공동명의가 낫다. 각자 6억씩 총 12억까지 비과세가 되고 9억까지 비과세되는 단독명의보다 종부세가 적게 나오고 또 이번에 바뀌었죠?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단독명의였을 때 케이스하고 공동명의 케이스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라면 보유세만 생각하면 무조건 공동명의가 좋은 거예요.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데 다주택자는 좀 반대다. 이 말을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주택자는 좀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건지 보시죠. 자, 부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로 각자 한 채씩 보유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 여기 이제 올바른 선택이라고 딱 단정 지었는데, 일단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공시가격이 각각 15억, 그리고 10억 8천인 잠실 엘스 전용 84하고, 마레프,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 두 채를 모두 50% 지분씩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 낸 종부세는 711만 원이다. 왜 그러냐면 인별 과세인 종부세는 0.5채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자는 조정대상 2주택자로 간주돼서 종부세 세금이 중과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에 비해 각각 단독명의로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왜? 조정대상 2주택이 아니니까. 이때 종부세는 166만원 적은 545만원이고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이 되고 종부세 세율도 인상되기 때문에 이때는 계산해보니까 공동명의 2300, 단독명의 986으로 세금 격차가 1314만원으로 더 벌어진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우리는 종부세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남편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아내가 있는데, 자, 케이스 1번이 단독명의였을 때, 그럼 남편이 예를 들어서 엘스를 가지고 있고, 아내가 마레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러면은 2020년에 가지고 있었던 종부세가 요 종부세를 전체 다 합치면은 2020년이 단독명의였을 때는 545만 원이었대요. 자, 그런데 맞죠? 이때 종부세는 545만 원이다. 단독명의였을 때는. 자, 그런데 이때 케이스 2 공동명의. 그러니까 남편도 엘스 0.5 그리고 마레프 0.5 그렇죠? 그리고 아내도 엘스 0.5 그리고 마레프 0.5.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스, 마레프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중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이게 711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가격 차이가 166만 원이나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2021년인데 단독 명의로 하면은 이게 이제 다 합쳐서 이제 986만 원이 나오는데 공동 명의 하면은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2,3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무려 1,314만 원이나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만 보면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낫지 않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종부세만 놓고 그런 거거든요. 종부세.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양도세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다주택자라서 그래요. 다주택자라서. 다주택자라서 요런 셈법이 그나마 가능하다. 그렇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능한 거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게 단독 공동 그거 관련해서 뭐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다주택자라면은 야, 저도 사실 고민이 되긴 되겠네요. 공동명의하면 2,300인데 단독 986이니까 무려 1,300만 원이 1년 동안 차이가 나니까 하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양도세를 그래도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공동명의로 저는 할 것 같은데
고민은 좀 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예. 자, 그렇지만 저라면은 그냥 양도세를 생각했을 때 공동명의 할 것 같다. 자, 일단 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 봅시다. 다주택자 절세법의 핵심은 양도세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취득세나 보유세에 비해 현격히 커서 양도세를 줄이는 게 차익을 극대화하는 관건인데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파는 것은 기본사항이고요. 자, 중과대상이어서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먼저 팔아야 중과되더라도 세액이 적어진다. 규제 지역의 2주택자면 10% 세율로 중과가 되고 3주택자라면 20% 세율로 중과가 된다. 2021년 6월 1일 매각하면 중과세율이 20, 30으로 각각 올라간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봐봐요. 이 사례에서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종부세는 이렇게 남편 기준, 아내 기준 이렇게 따로따로 봤죠. 인별과세가 돼요. 인별과세.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양도세 되면 어떻게 돼요? 양도세. 이때는 주택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대 기준이잖아요. 세대 기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양도세는 2주택이에요, 지금. 어차피 양도세는 2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주택수는 2주택인 거죠. 그러면 차라리 공동으로 해서 지분이라도 좀 나눠야지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서 양도세는 좀 절세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요만큼 내는 그 금액까지 내가 절세할 수 있을 거냐? 그건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를 1314만 원을 뭐 10년 동안 내서 1억 3천을 내가 보유세를 세이브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양도세는 결국 해봤는데 한 5천만 원밖에 세이브가 안 되더라. 단독보다 공동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때는 단독이 나을 수도 있겠죠. 예. 여기서 이제 막 여러분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아니 왜 세대 기준이라고? 아 그러면 남편 아내 뭐 세대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세대 분리는 안 되잖아요. 부부는 이제 뭐 방법이 하나 있겠는데 이혼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이혼까지 하실 필요는 없죠. 아무리 뭐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혼까지 합니까? 예, 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인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게끔 하나 방법을 또 제시해 준 거죠. 자, 그렇지만 저라면은 그냥 공동명의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주택자 절세법 핵심은 양도세. 이건 제가 읽었고. 자, 그리고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 주택을 우선 매각하면 양도세를 적게 문다. 일반과세니까. 이건 아시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지만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은 비조정 아파트를 먼저 팔아버리고 일반과세 받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먼저 매도하면 기본세율 적용되고 중과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세 중과 예외사항. 이거 양도세 중과 배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이외에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3억 미만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된다. 가령 서울 아파트 한 채와 충남 천안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충남 천안은 서울, 경기, 인천 다 안 들어가고 광역시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세종시도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준시가 2억 원이라고 사례를 목표는 3억 미만이니까 이때 천안 팔면은 중과가 안 되고 기본세율 된다는 거죠. 자,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는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과 장기임대 사업 등록 주택 등을 활용해서 이거 이제 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 주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공공 뭐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 주택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공공이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순서적으로 매각하면 진짜 수억 원의 양도세 아낄 수 있어요. 진짜 수억 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이신 분들 중에 이참에 한번 정리 한번 하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써서 정리를 쭉 하신 다음에 똘똘한 두 채 아까 말씀드린 뭐 엘스, 마레프 요런 거 딱 두 개를 해가지고 뭐 나는 공동명의가 너무 종부세가 너무 싫어 그러면은 단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다만 종부세에서 세이브된 거를 양도세에서는 다 혼자 뒤집어 써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고 아시겠죠? 뭐 물론 이제
else, 뭐, 말F 아니라 나는 내 여력되는 안에서 그냥 하나만 안에서 똘똘한 한 채 가겠다. 그러시면 이제 그때는 무조건 공동명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신선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기사 주신 이승현 회계사도 이제 투자도 하시고 또 이제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좀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경제를 통해서 이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기사는 좀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자기가 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그분이 이제 잘못 이해하신 건 아니셨고 단독 명의하고 공동 명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는 1주택 갖고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단독 명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새로운 관점을 하나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서 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그렇지만 그 외 대부분 케이스는 그래도 공동명의가 낫지 않을까 그러기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례에 나온 else, 말F 다 더했을 때 이미 공시가가 한 25억, 2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 해봤자 이제 12억을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종부세가 이제 중과세율이 들어가는데 그게 조정대상 2주택 이상이거나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명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기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또 이거 통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내용 도움 되셨나요? 예,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이제 또 1월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드릴 우리 절친분들 드릴 절세 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절세 노트에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보이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씩 테마별로 정해서 뽀갤 건데 지난번에 개정세법 했으니까 이번에는 취득세 그리고 다음에는 보유세 뭐 그 다음에 양도세 이런 식으로 좀 갈 생각이고요. 이번에 취득세하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편도 약간 좀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 다음에 도움되는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시겠죠? 예, 특히 겨울철에 그런 거 찬바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지네시스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